안녕하세요. 쌍둥이 여자아이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남편은 출퇴근 시간이 빡빡한 바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3교대지만 친정엄마 도움을 받아 두 아이 초등학생인 지금까지 잘 키웠습니다. 친정엄마가 가까이 살고 계세요. 차로 25분 정도 거리에 살고 계시는데 제가 복직하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너무 빨리 가는 게 안타깝다며 친정엄마가 아이들 돌 때부터 봐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엄마 덕분에 저도 직장 생활 열심히 잘했죠. 몸도 안 좋으신데 딸 인생 도와주겠다고 다 늙어 손녀들 키워주시는 엄마 생각만 하면 게으르게 살 수가 없어서 병원 생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 밀어주신다고 저희 친정엄마는 제 아이들 거의 다 키워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인사고과 잘 받아 꿈에 그리던 수간호사도 되었죠. 엄마 생각만 하면 눈물 나고 한없이 죄송하면서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선 저희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는 저희를 안 이꼬아하시고 뒤에서 가늘게 눈을 뜨며 험담하기 바쁘셨습니다. 저는 친정아빠랑 연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든요. 사유는 가정폭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양말 공장 사장님이셨는데 경제 한파 닥치기 전까지는 도매로 꽤나 돈 좀 버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랑 남동생은 비교적 호화로운 유아기를 보냈죠. 유치원 다니는 저희가 각방을 갖고 있었고 미국에서 사온 자전거며 어린이 자동차며 비싼 장난감들도 집에 참 많았어요. 옷도 국산 옷은 절대로 안 입고 전부 미국이랑 일본에서 수입해온 고급 브랜드 옷만 입고 찍은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집에 가정부 이모도 계셨으니 말 다 했죠. 꽤나 부유하게 살았던 윤영기입니다. 그러다 아버지 사업이 부도로 넘어가고 순식간에 가게가 기울어지며 저희는 13평짜리 낡은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었어요. 그나마도 엄마가 따로 모아둔 돈이 있어서 그걸로 집 하나 겨우 구한 거죠.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 늘 고상하고 우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을 말아먹고 빈털터리가 되어도 절대로 바가지 긁거나 싫은 소리 한번 안 하셨죠. 아빠도 힘드실 거라며 온 마음 다해 위로를 하고 전업주부로 근 10년을 사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실 텐데도 가게를 위해 단돈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한다며 공장에 취직해 다니셨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다시 남 밑에서 일하는 건 못 해먹겠다며 취직은 아예 생각도 않으시고 사람들한테 돈 빌리면서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하셨어요. 결국 그 사업도 제대로 안 되면서 사채 빚까지 끌어안게 되었고 그나마 있던 그 낡은 집마저 넘어가 저희는 어느 시골 판잣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죠. 남동생과 저는 전학도 갔고요. 그곳에서부터 지옥 같은 생활이 펼쳐졌어요. 아버지는 시골에서 아무것도 안 하며 눈 뜨면 술 먹고 고성방가 내지르며 마당에서 난동을 피우셨어요. 엄마는 그 깡시골에서 막 1시간씩 버스 타고 다니면서 힘들게 일 다니고 그러셨는데 아버지는 재기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지 엄마가 벌어온 돈으로 술만 사 먹으며 그렇게 허송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사업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저랑 남동생 클 적에 사랑 어린 눈으로 들여다보지도 않으셨기에 딱히 자식들에게 정이 있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사춘기 시작이던 저희 남매는 술 먹고 깽판 치는 아버지가 무서워 슬슬 피해 다녔죠. 아버지한테 말 한마디 붙이는 것도 어려웠으니까요. 그런 저희가 못마땅했던 모양인지 가자미 눈을 뜨고 술에 취해 늘 노려보던 아버지는 사회에 대한 분노와 실패했다는 자격지심 그리고 열등감을 저희 남매에게 표출하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남매에게 그렇게 돈을 퍼주며 키웠는데 막상 아빠가 별 볼 일 없어지니까 자기를 무시한다며 어느 날 갑자기 방에서 조용히 숙제하고 있던 저랑 제 남동생에게 손찌검을 하셨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새빨간 얼굴로요. 그날을 시작으로
저랑 남동생은 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맞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어머니도 가정폭력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갱생하길 누구보다 바랬고 또 굉장한 노력을 하셨지만 결국 아버지는 바뀌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이렇게 살다가는 냈다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지겠다고 판단을 하셨고 곧 죽어도 이혼은 안 하겠다는 아버지를 겨우 설득해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하는 조건은 그 시골집을 아버지에게 넘기는 거였어요. 저희 남매와 엄마는 그렇게 땡전 한 푼 없이 도시에 올라와 보증금 없는 지하 월세방에서부터 시작해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엄마는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하시며 저랑 제 남동생 뒷바라지를 하셨고 저희 남매도 그런 엄마에게 진심으로 감사해하며 가난해도 엇나가지 않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저랑 제 남동생은 꽤나 공부 잘했지만 그래도 등록금의 벽은 결국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던 대학과 과는 언감생신 꿈도 못 꾸고 하향 지원에 전액 장학금 받는 조건으로 제 남동생은 지방 국립대, 저는 어느 사립 간호학과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간호학과 졸업해 열심히 일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어느 연인과 똑같이 사랑하다 자연스레 결혼했네요. 그런 제 인생 꽤나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저희 엄마 생각하면 없던 힘도 나더군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면서 쌍둥이 아이 둘을 낳게 되었고 복직하면서 근처에 사시는 친정엄마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이혼하고 나셔도 남자 한 번 소개 안 받으시고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엿한 자가 아파트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혼하고 도시로 올라왔을 땐 가진 건 없어도 기동력은 있어야겠다며 무리해서 면허를 따시고 그해 작은 중고차 하나를 마련해 저랑 제 남동생 태우고 여기저기 추억 쌓으러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친정엄마는 오랫동안 운전을 하셔서 능숙한 실력으로 왕복 1시간 정도 되는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시며 아이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저랑 사위 바쁘게 일하는 게 안타깝다며 저희가 드리는 생활비 카드도 마다하고 어머니께서 직접 마트에서 장 보며 저희 가족 반찬 만들어주신 고마운 분이에요. 남편도 그런 장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있고 어버이날 생신 아니더라도 평소에 이것저것 생각 많이 해서 선물도 잘 드리는 애교 많은 사위입니다. 그런 저희를 시댁에서는 참 안이 꼽게 보셨어요. 일단 처음에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신 걸 흠잡으시며 결혼 반대를 하셨어요. 가정사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 그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랑 제 남동생은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어머니 밑에서 잘 자랐거든요. 엄마가 이혼을 결심하지 않았더라면 더 시궁창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서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가문에는 이혼한 역사가 없어요. 결혼하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이혼을 합니까? 그래서 나는 얘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혹시라도 지부모 하는 것 보고 이혼 쉬운 줄 알까 봐요. 그 말에 저희 엄마는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당황하셨지만 제 남편이 길길이 날뛰며 방어해준 덕분에 어찌저찌 넘어갔던 일이 있었네요. 그건 약가였죠. 결혼하고 나니 시어머니는 툭하면 제 앞에서 저희 친정엄마 험담을 하기 바쁘셨습니다. 니네 엄마는 참 독하게도 살았다. 그 시절에 어떻게 면허를 따서 차를 몰 생각을 한다니? 그것도 이혼하고 혼자 사는 여자가? 라며 혀를 쯧쯧 차시길래 제가 얼마나 대단하신데요. 아빠 없이 자라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주눅 들어 살까봐 엄마가 아빠 노릇한다고 용감하게 차 몰고 다니신 거예요. 저는 그런 친정엄마 보면서 많이 배웠는걸요. 그리고 어머님,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니네 엄마라고 하세요? 사부인이라는 교양 있는 호칭이 있는데요. 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니 어머님이 입이 대빨 나와서는 아무 말 못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워낙 반대를 하셔서 평생 운전대 잡아보지 못하셨고 지갑도 없으세요. 아버님이 경제권을 꽉 잡고 계셔서 매일 아침마다 생활비 받아 지내십니다.
아침에 아버님이 TV장 위에 2만 원이나 3만 원 올려놓고 나가세요. 그게 생활비예요. 여자가 밖에 나돌아 다녀봤자 돈만 쓰고 다닌다며 어머님 소일거리도 못하게 하셨고 운전도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평생을 혼자 힘으로 동네 밖에 나가보지 못하며 사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이 보시기에 저희 친정엄마가 아주 독해 빠진 사람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어쩐지 저희 어머니를 부러워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기를 쓰고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것도 어쩌면 열등감의 일종이니까요. 솔직히 시어머니의 삶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아버님이 모르긴 몰라도 바람 꽤나 피우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돈 꽉 쥐고 살지만서도 어디다 쓰는지 가족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남편도 학원 제대로 다녀보지도 못하고 검소하게 커왔고요. 게다가 가족들한테 별 관심이 없어서 아침에 눈 뜨면 밖에 나가고 땅거미 어둑어둑해질 때 집에 들어오시는 시아버지십니다. 명절에 저희가 찾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네 왔다고 해서 집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 이혼만 안 했다 싶을 뿐이지 두 분 대화도 거의 없으시고 어머님은 평생을 외롭고 괴롭게 사셨어요. 오로지 아들 둘 키우는 것밖에 낙이 없으셨던 분이라 저랑 도련님 결혼하고 나서도 꽤나 시댁 자주 갔습니다. 특히 저는 친정어머니와 자주 왕래한다는 이유로 시댁에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죠. 네 시아버지는 결혼생활 평생 장모님 뵌게 10손가락 안에 들 거다.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큰아들은 매일 장모님 얼굴 보면서 사는 게 말이나 되니? 비구한 내 팔자, 정말 이럴 순 없다. 며느리니가 더 나서서 우리 집 와라. 니네 엄마만 부모냐? 하시며 우는 소리를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쌍둥이나 시댁에 갔더니 처음 10분 정도는 이쁘다며 좋아하시더니 애 보는 거 힘들다면서 빨리 집에 가라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여자아이들이라 우는 목소리가 아주 귀청을 째지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하시며 애들 보채는 거 듣기 싫으니 얼굴 한번 보여줬으면 됐다 하시며 밥도 안 주고 쫓아내듯 내보내세요. 그런 시어머니가 계시는 시댁에 누군들 가고 싶겠어요. 제 남편도 자기 집 가는 거 싫어했고 본인 엄마보다 제 친정엄마를 더 편안해했고 따랐어요. 게다가 저희 딸들을 온 마음으로 예뻐해 주시니 남편도 자연스레 장모님을 많이 좋아하게 된 거죠. 여튼 저희 친정이랑 시댁 이야기는 대강 이렇게 설명을 드렸네요.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좀 지내다가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시어머니 싸대기를 내리치면서 결국 절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 도련님은 시아버지를 아주 빼다 박은 사람입니다. 돈 번다는 핑계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경제권 쥐어잡는 건 또 어떻게 귀신같이 본인 아버지에게 배워서는 동서에게 현금으로 생활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야 그런 부부가 있기도 하겠지만 요즘 어디 그래요. 다 카드로 쓰고 또 돈 쓸 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도련님은 급기야 나중에는 그 돈도 주기가 싫어서 자기 월급은 꽁꽁 감춰놓고 동서가 보는 돈으로 생활비를 하게 했어요. 결국 동서가 이혼을 하자고 했고 도련님은 애 안 주면 이혼 절대 안 한다고 떼를 부려서 결국 동서가 친권 포기하고 이혼했습니다. 게다가 동서는 친정에서 저희 시댁에 애 주고 오라고 성화였어요. 그래서 결국 시조카는 도련님이 맡게 되었습니다. 시조카는 저희 아이들보다 5살 많은 남자아이인데 성격이 워낙 와일드해서 동네에서 유명하더라고요. 옆에 오는 친구한테 욕하고 때리고 밀고 그래서 유치원에서도 한번 쫓겨난 적이 있고요. 그런 남자아이인데다 도련님은 육아 참여도 안 해서 기저귀 한번 갈아주지 않고 키웠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애를 잘 돌보겠어요. 애가 칭얼대는 것도 듣기 싫다며 그냥 자기 엄마한테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시댁에 시조카가 와 있는 거죠. 어머님 역시 시조카를 유일한 남자 손주라며 참 좋아하셨지만 그 아이를 감당하기 어려워하셨어요. 그리고 워낙 애를 잘 못 보시는 타입이라 시조카랑 1시간 있는 것도 힘들어 하셔서 저녁까지 그 어린애를 학원 뺑뺑이를 돌게 하더라고요. 결국 탈이 났죠. 부모 이혼하고 제대로 된 정석 케어 한번 받지 못한 채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된 그 아이는 더욱 난폭해져만 갔고 학원에서도 줄줄이 잘렸어요.
결국 어머님이 오랫동안 시조카를 보게 됐죠. 너무 힘드셨나 봐요. 툭하면 저한테 전화와서는 얘 왜 이렇게 유별나니? 또 지 친구를 어디서 패버렸단다. 그래서 그 엄마가 우리 집 와가지고 애 교육 좀 잘 시키라고 난리를 치고 갔다. 그리고 밥도 고기 아니면 안 먹겠다고 내가 시금치랑 봄동 묻혀놓은 거를 죄다 싱크대에 버린 거야. 아유, 그놈의 자식이. 나 정말 얘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다. 라고 하시며 이제는 그 소중하다던 손자를 그놈의 자식이라는 호칭으로 바꿔 부르시더군요. 솔직히 연세도 많으신데 하루아침에 손자를 케어해야 하는 어머님의 노고도 이해가 갑니다. 그치만 어쩌겠어요. 솔직히 제 마음은 그러게 둘째 아들 좀 잘 키우시지 그러셨어요.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머님은 반년 동안 사고만 치는 손자와 지지고 볶고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자기는 못 키우겠다며 저희더러 주말마다 내려와서 시조카 좀 보라고 하시더군요. 금요일 저녁에 와서 일요일 저녁에 가래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게다가 저도 시조카 힘들어요. 시조카가 저희 딸들을 어찌나 못살게 구는지요. 때리고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교묘하게 괴롭혀서 다치게 하고 그거 중간에서 막는다고 저랑 남편 진짜 진땀나요. 그래서 하다못해 제가 시조카를 혼낸 적이 있습니다. 시조카가 어디서 쪽가위를 구해가지고 제 딸들 머리카락을 듬성듬성 잘라놓은 적이 있어요. 묶여도 삐죽삐죽 산발처럼 나올 정도로 그렇게 제 딸들한테 장난을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서 시조카 그 쪽가위를 뺏어서 버리고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멀리서 시어머니가 달려와서는 제 등짝을 때리며 어디서 하나뿐인 소중한 손자를 혼내? 네가 뭔데? 큰엄마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 참냐? 얘가 장난 좀 칠 수도 있지. 하시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시더군요. 언제는 시조카 그 난리치는 것 때문에 본인도 제명에 못 살겠다고 난리치시더니 저더러는 참으랍니다. 아니, 저한테 그러는 건 참아도 제 딸들한테 그러는 걸 제가 어찌 참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못 참겠다면서 시어머니께 소리 지르고 시댁 절대 안 온다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어요. 남편도 그 일로 학을 뗐고요. 정말 그날 이후로 시댁 안 갔습니다. 어머님이 죽는 소리 앓는 소리 다 해가며 제발 주말에라도 와서 애 좀 봐달라 빌고 난리여도 안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 시조카 데리고 다짜고짜 어느 평일 저녁에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연락도 없이요. 그때가 저는 복직해서 대학병원 다니고 있을 때였고 저희 남편은 야근이라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어린이집에서 하원한 저희 애들 데리고 공원에 산책 중이셨죠. 그렇게 빈집인 저희 집 대문을 시어머니가 쾅쾅 두드리며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나와! 라고 소리를 치셨다네요. 그 바람에 경비실에서도 찾아와 난리인 상태에서 저희 친정엄마가 제 딸들 데리고 귀가해서 보신 거예요. 엄마가 아니 사부인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시죠? 라고 하셨더니 시어머니가 손님이 왔으면 일단 문부터 열고 대접해야 하는 게 우선순위 아니냐며 따지듯 말했다네요. 친정엄마는 안 그래도 저한테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던 차였죠. 저희 엄마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경우 없이 나오는 거 정말 싫었지만 제 시조카가 멀뚱히 서 있길래 딱해 보여서 들어와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고 하셨다네요. 그렇게 저희 집에 쳐들어오다시피 한 시어머니는 제 친정엄마에게 며느리 험담을 대놓고 하며 내가 한 소리 했더니 시댁에 오지도 않네요. 지 시어머니가 황혼육아 하는 거 알면서 그 주말에 한 번이라도 도와달라고 내가 그렇게 애걸복걸 했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이제 오지를 않으면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7일을 내내 봅니까? 나는 사부인처럼 독해 빠지질 못하고 워낙에 연약해서 애 못 봐요. 라고 이상하게 말을 하셨다더군요. 친정엄마가 기가 차서 아니, 우리 딸도 3교대로 일하느라 바빠요. 그런 애를 주말마다 불러내서 시조카 보게 만드는 사부인이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내 손주 내가 보는 게 힘들면 아들더러 키우라 하세요. 왜 애먼 우리 딸을 잡으십니까? 라고 하셨더니 시어머니가 얼굴이 빨개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셨다네요.
그렇게 저희 남편과 제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시더니 너무 졸려서 한잠 자겠다 하시고는 저희 애들 방에 들어가 코 골며 주무시더라고요. 시조카는 저희 딸들 장난감 다 부수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었고요. 저랑 제 남편이 뒤늦게 퇴근해 집에 왔을 때 저희 친정엄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계셨습니다. 그 모습 보니 정말 혈압 오르더군요. 집안은 시조카 난동 때문에 난리인데 코 골며 자고 있는 시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왜 말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친정엄마 난감하게 하세요? 정훈이가 저희 집 다 때려 부술 때까지 어머님은 왜 코 골며 주무시고 계시고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네가 안 왔잖니? 그러니까 주말에 제때제때 왔어야지. 앞으로도 안 오면 내가 쳐들어온다. 네 하나뿐인 시조카 너도 같이 키울 책임이 있지 않니?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제가 열이 받아서 제가 무슨 책임이요? 도련님 어디 뭐 원양어선 타고 떠났어요? 어디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닌데 왜 애먼제가 시조카를 책임져요? 그리고 책임이요? 훈육 한마디 못하게 하시면서 저더러 정훈이를 어떻게 하란 말씀이세요? 저는 제 두 딸도 지금 친정엄마한테 맡긴 상태예요. 그나마 어머니 힘드실까봐 선의로 시댁 가서 그간 정훈이 봐왔고요. 솔직히 고맙고 미안해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라고 소리를 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정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시조카한테 옷 강제로 입혀서 나가라고 했죠. 내 딸들 괴롭히고 때리고 내 집에서 난리쳐서 난 너 못 보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시조카가 울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 눈이 뒤집혀서는 어디 며느리가 감히 소중한 내 새끼 울리냐고 저한테 달려드셨고요. 남편이 경찰 부르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님이랑 시조카를 내쫓지 않았더라면 저는 정말 그날 시어머니랑 머리채 잡고 싸울 뻔했어요. 친정엄마가 한숨을 쉬며 걱정이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할 말이 없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했고요. 저는 남편한테 지금부터 가정 지키려면 정신 차리고 똑바로 행동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깨달은 바가 있었는지 시댁 가서 어머님께 더는 우리까지 피해보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왔나 보더라고요. 남편 남동생이랑도 치열하게 싸우고 왔다더군요. 시조카를 안 보고 살 수는 없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데리고 나가서 신발도 사주고 어디 놀러 가줄 생각이 있었어요. 솔직히 하는 짓이 뭐 하나 이쁜 시조카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불쌍한 애니까요. 그렇게 마무리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정엄마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시는 겁니다. 유리야, 네 시어머니가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재. 그날 일은 자기가 미안했고 앞으로 며느리한테 잘할 거라면서 본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 우리 어머님이? 나한텐 그런 소리 한 번 안 하셨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그러시지? 의아했지만 아무튼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날 저희 집 쳐들어온 것에 대해 정식 사과가 없으시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화를 계기로 어머님이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차 한잔 하자, 같이 드라이브 좀 하자 하면서 자꾸 만나자고 하신다더군요. 계속 거절하기도 어려워 차 한 잔 정도는 했더니 제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다더군요. 자기는 몸이 약해서 일도 못하고 손주도 못 보겠다면서요. 저희 엄마는 그냥 토닥거려 드리기만 하고 오셨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소리를 하셨다네요. 사부인, 이제 쌍둥이들도 많이 커서 유치원에서 오후 4시는 돼야 오겠네요. 손도 별로 안 가고 이제 좀 편해지셨죠? 이때까지 우리 큰아들 도와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사위 도와준 게 아니라 우리 딸 도와준 거죠. 저 아니면 병원도 간둬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입바른 소리를 좀 하시다가 본론을 꺼내셨다더군요.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사부인이 참 부럽습니다. 얼마나 기력이 있으시면 쌍둥이들을 7살까지 쭉 키워주셨어요. 기력이라기보다는 애정이죠. 내 새끼 핏줄이잖아요. 난 그렇게 안 되겠더라고요. 다 성향이 있고 자기 재주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말인데 사부인, 우리 정훈이를 좀 맡아 키워주실 순 없을까요? 평일에라도요.
얘기 듣자 하니 사부인네 동네가 학원도 많고 뭐가 많아서 중학교까지 애 키우기가 좋다더군요. 우리 정훈이 학교 갔다 학원 오면 그 집에 가서 밥이라도 좀 얻어먹고 자게 할 수는 없을까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엄마가 황당해서 되물으니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다시 얘기하시더랍니다. 시조카를 제 친정엄마 집 근처 학교에 전학을 시키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더러 평일에 제 시조카를 봐달라는 거예요. 학원 갔다 집에 오면 저녁이니까 밥 해주고 씻겨서 재워만 달라고요. 친정엄마는 대답할 가치도 없어서 그냥 끊자고 하셨는데 그 얘기 듣고 나니 너무 열받더라고요. 진짜 사돈을 만만하게 봐도 유분수지. 시모가 망언하고 좀 이상하신 건 알았지만 이건 너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남편이랑 시댁으로 건너갔습니다. 제가 난리를 치며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 화를 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니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지 그걸 또 딸한테까지 일러 바치셔? 라고 하며 피식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 말은 바로 하자고. 조금이라도 힘이 넘쳐나는 사람이 더 굳은 일을 하는 게 맞지. 나같이 연약하고 힘도 없는 사람이 무슨 황혼 육아를 해. 억세고 독해 빠진 니네 엄마니까 니 새끼들 그거 7살까지 키우셨지. 손주도 그런 사람이 보는 거야. 나는 못한다. 정훈이 우리 집 오고 나서 살도 벌써 3kg나 빠졌다고. 라고 하시는데 어이가 없어서 아니 아무리 힘이 남아돈들 세상에 사돈댁 손자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머님 정말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억세고 독해 빠졌다고요? 다신 우리 친정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안 봐줄 거면 저더러 꺼지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미친 듯이 날뛰며 개입하면서 모자 간의 싸움이 커졌습니다. 어머님이 급기야 제 남편 머리채를 잡으며 이기적인 놈, 지 동생도 나 몰라라 하는 놈이라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제가 싸움을 말리니 어머님이 제 머리채도 같이 잡으며 둘 다 똑같은 인간들이라 부부인가 보다 하며 저희더러 이기적인 종자네, 어린 조카 못 본 척하는 비정한 것들이네 하며 욕을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제 뺨을 찰싹 내리치시더군요. 제가 제일 나쁜 년이라면서요. 그 말에 저도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어머님 뺨을 내리쳤죠. 그 순간 시댁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하더군요. 남편도 놀란 거죠. 제가 어머님 뺨을 때릴 줄은 몰랐나 봐요. 여기서 누가 더 나쁜 년이죠? 딸내 도와준다고 7년을 고생하시고 듣는 소리가 독해 빠지고 억센 사람이라 하고 사돈 손주 키워달라는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부탁을 하는 시어머니는요? 여기서 왜 어머님만 쏙 빠져나가요? 나쁜 인간들 할 거면 어머님도 같이 하셔야죠. 어머님 아들이 낳은 새끼잖아요. 그러게 자식 잘 키우셨어야죠. 어머님이 다 자초한 결과잖아요. 우리 엄마는 저희 그렇게 안 키우려고 이혼하고 개고생 하신 거고요. 독해 빠지고 억센 게 아니라요. 제가 사자후를 내지르며 눈물을 흘리자 남편이 저를 안으며 이제 그만 가자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어안이 벙벙한지 한마디도 못하셨고요. 저는 이제 다시는 시댁 안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도 그랬죠. 나한테 며느리 노릇 바라면 이혼할 거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님 가문에 이혼한 역사가 없어서 저 반대하셨죠? 그런데 어머님 둘째 아들도 이혼하고 이제는 첫째 아들도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이걸 어째요? 남은 아들이라도 잘 지내길 바라면 이제 정신 차리세요. 라고 한마디 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댁에서는 연락 전혀 없고요. 남편도 시부모님이랑 전화로 대판 싸우고 아예 절연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벌써 3년 전 일이네요. 우리 딸들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야무지고 즐겁게 생활 잘하고 있고요. 시부모님은 어떻게 사시는지 몰라요. 정말 연락 안 하고 살거든요. 남편한테 얘기 듣기로는 도련님 전처, 즉 제 전 동서가 아이 결국 데려갔다고 들었어요. 도련님이 그냥 두 손 두 발 든 거죠. 양육비 월 80만 원 보내기로 하고 합의 봤다는데 솔직히 애는 뭔 잘못이겠어요. 이제라도 엄마 만났으니 잘 자라길 바랄 뿐이죠. 그리고 그런 못 볼 꼴을 저희 엄마께 보여드린 죄가 커서 더 깎듯이 효도 중입니다. 저희 친정 엄마께요.
저 때문에 몇 년간 마음고생, 몸고생 하셨을 친정엄마께 더 웃음을 드리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참 가족사라는 게 복잡하고도 어려워요.